방금 소개받은 정주영입니다. 주목을 받으면 얼굴이 먼저 빨개져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앞에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아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유산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혹시 나는 살면서 다이어트 걱정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세요. 저희 가족분 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은 식사도 매 끼니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간식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이렇게 미팅 중간중간에 빵도 드시고 뭐 과자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하시는데 살이 전혀 안 찌세요. 네, 아마 나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면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조어도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나오는 신조어 중에 저는 그 신조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인바디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인바디 말고 눈바디라고 들어보셨어요? 눈바디. 거울로 내가 내 몸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내 눈으로 내 몸을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좀 더 빼야겠다, 좀 더 빼야겠다는 그런 눈바디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 또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한 15년 전이죠. 네, 15년 전인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많이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봤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와,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뚱뚱했었어요. 근데 제가 살을 빼게 된 계기가 고2 땐가 고1 겨울 땐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겨울이었어요. 씻고 나와서 이제 거울을 앞에 성에가 껴있는데 그걸 수건으로 쓱 닦았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눈바디라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성에를 딱 닦는 순간 웬 허연 백곰 한 마리가 앞에 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한참 제 스스로도 외모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쓸 때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밥을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저녁 때마다 한 3kg에서 5kg씩 매일 이제 조깅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씻을 때마다 매일매일 거울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빠지는 것도 보이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당시에 한 15kg 정도를 감량을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식단 관리하는 면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같이 와서 계셨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손주 이렇게 밥 차려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네, 항상 고봉밥으로 주셨었어요. 그리고 항상 고기 반찬 해주시고, 근데 그거를 저는 포기해가면서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산화 다이어트를 만나서 계속해서 제 체중을 유지해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종합 영양제와 그리고 쉐이크 제품들로 지금은 아주 편하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 사진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왼쪽. 네, 당연히 오른쪽이죠. 네, 네, 그냥 단순히 선 3개로 모든 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오른쪽에 체형을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비만이 뭐냐 하면은 내 몸에 체지방이 많은 상태라고 해요.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이상이 넘어가면은 비만이라고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 30% 이상이 넘어가면은 비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키가 177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한 80kg 전후로 나가거든요. 근데 체지방을 이제 인바디를 재서 체지방을 측정을 해보면은
한 21%에서 24%로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이 비만이 이제 시작되는 25%에 아직 걸리진 않지만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서 난 아직 뚱뚱해, 난 좀 더 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제 체육관이 문을 닫으니까 늦은 시간에는 뭐 밤에 혼자 나가서 공원을 한 바퀴 뛰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 추우니까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지하에서부터 이제 꼭대기까지 하면은 22층이에요. 네, 22층인데 한 4번에서 5번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면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집에를 들어가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살이 많이 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그 건강검진이라고 하나 피검사를 했는데 지방간이 나왔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지방간 수치가 매일 술 먹는 성인만큼의 지방간 수치가 나왔었고요.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전 중간에 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놀 때 그걸 표출을 하지 않았지만 제 내면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뒤에서 찍고 이렇게 구석에서 찍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살을 빼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제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살이 찌는 거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여기 보이는 소비 칼로리랑 섭취 칼로리의 불균형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 칼로리는 내가 몸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예요. 몸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고, 섭취 칼로리는 내가 얼만큼 먹었냐겠죠. 그러니까 좀 덜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칼로리를 늘리고 섭취 칼로리를 좀 줄여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수학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제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설명충이에요. 설명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설명을 이렇게 정말 진득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설명충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투머치 토커라고 해요. 네, 뭔가 하나 꽂히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수학 공식을 대입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5 빼기 3은 얼마죠? 2. 네, 2예요. 그러면은 공식을 대입을 해볼게요. 5를 먹고 3을 운동을 하면은 2가 찐다는 거예요. 쉽죠? 네. 그리고 3을 먹고 5를 운동을 하면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섭취 칼로리를 먼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거죠.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거는 기초 대사량을 늘리고 운동량을 높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과연 얼만큼 쉬울까? 네, 기초 대사량을 늘려면은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걸 또 다시 한번 설명충답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원룸에서 에어컨 켜고 난방 켜고 하는 거랑 40평대 아파트에서 난방 켜고 에어컨 켜는 거랑 어디서 훨씬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요? 네, 당연히 40평대겠죠. 그만큼 평수가 넓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마티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에쿠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유류비를 지출할까요? 당연히 에쿠스겠죠. 에쿠스의 배기량이 훨씬 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몸에 근육량을 많이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은 그만큼 내 몸에서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형 몸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또 살이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을 겪을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제 스펙을 말씀드렸잖아요. 177cm에 한 80kg 전후 나가는 제 몸무게예요.
저랑 가장 흡사한 몸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저랑 가장 흡사한 스펙이에요. 숫자상 수치로는. 호나우도? 네, 가장 흡사하거든요. 보시면은 추성훈 선수예요. 추성훈 선수가 이게 그 개체량 할 때 77kg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77이거든요. 저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벗으면 이 몸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랑 추성훈 선수랑 만약에 같이 뭐 삼겹살도 먹고 피자를 같이 먹었다고 해볼 거예요. 야식으로. 다음날 됐을 때 누구 배가 더 많이 나와 있을까요? 네, 그건 이제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근육량을 늘리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먹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줄이고 식단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단 조절은 먼저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그런 또 뭐 채소라든지 식품을 드시면서 필수 지방산, 유산균, 효소들을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가 비만을 야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이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가장 먼저 어디서 흡수를 할까요? 세포에서 흡수를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다이어트 할 때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좀 적게 먹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포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세포가 배고프다고 느끼겠죠? 세포의 그 정말 작은 시작부터 배고프다고 느끼면 우리 몸은 당연히 또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더 먹고 싶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또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드시고, 또 아무래도 식사량이나 다른 이제 식단 조절을 통해서 기존에 먹던 것보다는 내가 이런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헬스팩인 것 같습니다. 헬스팩에는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또 7가지 식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헬스팩 한 포, 두 포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들을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아주 손쉽게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또 원활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또 이제 단백질이 중요해요. 단백질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근육량을 늘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요요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은 내 몸에 근육량을 충분히 늘려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근육이 생성이 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뉴트리밀과 그리고 웨이프로틴, 소이프로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 드시면은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고 또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제품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할머니가 밥을 퍼주시면 다시 밥솥에 가서 제가 밥을 정말 한 2숟갈 정도만 따로 퍼서 그거를 밥솥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먹고 나머지는 다 밥솥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 채로 운동을 하고 좀 무기력하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뉴트리밀 제품을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 꼭 섭취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강지은 리더가 이제 뭐 어디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어디를 저희 둘이 뭐 바다를 갔어요. 그래서 강지은 리더가 뭐 조개구이를 먹고 싶어서 좀 이따 뭐 먹을까? 조개 먹을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럼 뉴트리밀 먹을까? 왜냐면 차에 항상 있거든요. 뉴트리밀 먹을까 하면 여기까지 와서 뉴트리밀이냐고. 심지어 저번 주에 제주도 갈 때도 저는 뉴트리밀이랑 할머니랑 다 싸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었었는데요. 손쉽게
네, 식단 조절을 할 수 있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내 몸의 포만감을 유지를 시켜주고요. 또 에너지를 유지를 시켜주고 또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이죠. 내 몸의 청소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똥을 잘 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똥을 잘 누면 뭐가 좋죠? 내 몸에 있는 숙변들이나 이런 어떤 독소들이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또 설명증이 나왔어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당연히 세제 많이 써서 청소하죠. 네, 그것처럼 내가 내 몸을 깨끗이 만드는 데 있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주시면은 원활한 배변 활동을 통해서 내 몸이 깨끗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화이버지 플러스가 있어요. 화이버지 플러스를 통해서 또 원활한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버지 플러스와 앞에 말씀드렸던 뉴트리밀 그리고 프로틴 플러스 제품을 혼합해서 한 끼 식사로 드시면 정말 훌륭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또 기호에 따라서 견과류나 아니면 각종 과일들을 함께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면 또 원하는 만큼 또 맛있는 맛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식단 조절할 때 제일 힘든 게 항상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견과류도 섞고 또 각종 과일들도 이제 갈아서 같이 먹으면은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를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심으로써 내 몸의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중성지방을 개선하는데 또 혈행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가장 필수적인 또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섭취하실 수 있는 유산화 제품으로는 바이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 필수 지방산의 함량인 1050mg을 이 바이오메가를 섭취하심으로써 아주 쉽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바이오메가의 가장 특징인 그 레몬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오메가3를 드셨던 분들이 또 바이오메가를 권하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 생선 냄새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못 먹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바이오메가를 드셔보시면은 이거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꼭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산균인데요. 우리 장 속에 많은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균들이 있는데 어떤 균은 좋은 균이고 어떤 균은 나쁜 균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균이 많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균이 많으면 좋겠죠. 바로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 좋은 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많아짐으로써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고 또 비만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고요. 또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또 유산균을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는 유산의 프로바이오틱이 있어서요.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주 쉽게 한 포로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각종 개인의 식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장 건강에도 이 프로바이오틱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실온에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맘카페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을 찾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유산균은 피해야 된다 해서 실온 보관하다 보면은 그 균주가 다 죽기 때문에 실온 보관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는 유산균을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냉장고에 있을 때 그 균이 살아있다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온에서 죽는 균이라고 하면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죽겠죠? 그럼 그런 유산균을 먹으면은 내 몸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유산균은 실온 보관이 가능한 유산균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실온에서도 이제 언제 뜯었을 때든지 이 100억 마리의 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이
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 중에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효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야지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하고 그리고 뭐 내 몸에서 잘 배출이 안 되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내 몸에 독으로 되고 살이 찌는데 또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화 효소를 또 잘 얼만큼 드시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는 유산의 알로엔젤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와 또 부성분으로 각종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알로에의 장점인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빠르게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잔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알로엔젤을 추천해 주시면은 이제 알로엔젤을 드신 후에 화장실 가서 너무 편하게 나온다, 뭔가 남은 느낌이 안 든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먹는 제품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섭취하냐예요. 28일간 하루 한 끼는 일반 식사를 드시면서 아침이랑 저녁 때 아까 말씀드렸던 쉐이크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식단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일반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한다고 내가 정말 그 전날부터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하면서 정말 그 호화로운 식사를 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살을 빼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거는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밥은 현미밥을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뭐 연어나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과 견과류 그리고 각종 야채들을 섭취해 주시면 샐러드를 섭취해 주시면은 한 끼 일반 식사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한 끼 일반 식사 이런 식단 조절하는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식단들 많이 나오고요. 또 유산화에서 이제 제공하는 또 그런 식단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는 28일 동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하고서 살이 많이 쪘었어요. 살이 많이 찌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다이어트 프로모션 때 한번 이제 참가를 해서 28일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86kg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80kg로 돌아왔는데 28일 동안 정말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지만 따라와도 최소 3kg에서 4kg는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간 다이어트를 하는 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8일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유산화에서 이제 건강을 찾을 수 있고요. 유산화 제품의 우수성, 또 전문성, 차별성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살이 쪘을 때 느끼는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상, 그 사진 찍을 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에 보이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또 하나 남았죠. 올바른 다이어트의 또 하나, 운동이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진대사 활성화를 해서 요요를 방지하는 건데요. 운동하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어려워요. 시간을 딱히 내서 하는 게. 근데 가장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단 오르기나 아니면은 유산화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산화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가면은 스쿼트, 플랭크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회사 올 때 한정거장만 먼저 내려보세요. 강남역에서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서민역에서 내려보세요. 저희 회사 얼마나 좋아요. 꼭대기에 있어요. 올라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엘리베이터 그날만큼은 그냥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몸무게에 75kg이에요. 근데 같은 키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기초 대사량도 다르고요.
또 안에 있는 체지방량도 달라요. 이게 바로 내 몸에 얼만큼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갖고 있느냐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처음에 봤던 네, 추성훈 선수 사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똑같은 스펙인데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섭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의 토끼를 같이 잡으셔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